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협의 이혼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변호사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늘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착수금, 업무 시작할 때 이제 이거 돈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보통 변호사들은 착수금 입금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성공보수는 이 사건을 진행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납부하게 되는, 변호사가 업무를 잘 수행을 해서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착수금은 보통 이제 그 항목별로 나눠지는데요. 이혼 소송은 이제 그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게 다 달라요. 이혼도 다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재산 분할을 다투지 않는 분도 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투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의 위자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 그리고 친권도 다툴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 다릅니다. 소송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별개의 이제 사건으로 원래는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떤 한 일방 당사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한테 위자료도 지급을 해야겠죠. 착수금은 사실상 이런 그 항목별로 금액이 다 다르게 설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는 이제 한 330만 원 정도의 착수금을 제시하는 곳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대략 착수금은 400, 500 정도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500을 제일 요즘은 가장 많이 이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어떤 선임료 제한도 그렇고, 의뢰인들도 그래 500 정도는 내야지 내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제 심리하고 맡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성공보수는 항목별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인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배우자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주세요. 만약 진짜 이혼 사건에서는 내가 승소를 해서 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따로 살 수 있죠. 갈라져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난 어찌됐건 부부로서의 어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주면은 거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위자료도 이제 얼마 받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성공보수 몇 %를 드릴게요 라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재산 분할 청구에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청구 금액에 대해서 내가 일정 금액 방어하게 되면 그만큼의 퍼센트에 상응하는 성공보수, 혹은 내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재산 분할 청구로 이제 인정받게 돼서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의 몇 %를 이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착수금은 500 정도, 부가세 제외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제한하고 승낙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 그 외에 그러면 이 비용만 내면 끝인가요? 그 변호사님한테만 비용을 주면은 추가로 낼 게 없나요? 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데, 법원에 내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인지 송달료죠. 인지 때는 이제 이혼 소송 제기할 때 재산 분할이라든지 각종 청구 가액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에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는 거고요. 상대방한테 소송을 하게 되면 송달료도 내야 되죠. 인지 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부부의 어떤 공동 재산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죠. 아파트, 특히 이제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전월세가 아니라 매매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 재산을 들고 있을 때 현재 그 이혼 재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재판 끝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심의 마지막 재판 혹은 2심의 마지막 재판을 하는 날을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이걸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평가 금액을 낮추고 싶어 하겠죠. 그럴 때 이제 부동산 시가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요거는 감정 비용으로 대략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드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부동산 감정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금액을 내는 게 일반적이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이제 안분하는 형태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혼 소송 진행 중일 때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소송 중일 때 돈 주기 싫어서 그냥 몰래 팔아버리고 돈 다 써버렸다 그러면은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청구 통해서 받을 돈이 생겼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본안과는 또 별도로 소정에 이제 그 착수금을 지급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재산 분할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커질 경우에는 이런 그 보존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이혼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혼 소송은 1심 기준입니다. 1심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소장 제출 단계에서 자료 정리하고 법원에 이제 소장을 제출하고, 이걸 소장을 받아서 법원이 상대방 그 배우자한테 보내는 과정, 그리고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고 하죠. 재판 날짜가 잡히는 데까지 빨라야 3, 4개월이 걸려요. 빨라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혼 소장 냈는데 재판부에서 이거 서류 좀 보충하세요. 이거 좀 부족합니다. 보정 이제 추가로 이거 더 내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누락된 서류 있으면 그거 보충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제1회 변론기일 재판할 때 일단은 먼저 불러요. 조정기일을 지정을 해서 혹시 이걸 굳이 그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느냐,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에 조정 절차 통해서 신속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이제 본인들 출석하에 이제 재판을 또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조정 절차 진행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다시 이제 그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정 한번 다녀오고 나서부터 서로 이제 우리 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판 출석을 뭐 두세 번 하더라도 이혼 소송 기간은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빨리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혼 소장이 아니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있어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건은 한 이혼 사건 진행하는데 3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의뢰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송을 내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배우자가 소송 걸면 그때 내가 대응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돼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은 내가 원고가 되는 거고, 원고가 이제 소송을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내가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받을 게 많다라고 내가 다시 또 새로운 청구를 하는 걸 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이제 같이 돌아가요. 이제 이혼 청구하고 재산 분할 얼마 달라, 위자료 달라 그러면은 아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그 원고를 상대로 오히려 내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내가 더 받아야 된다.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뭐 중요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원피고 누가 유리한 건 없습니다. 누가 증거를 잘 갖고 있고 누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먼저 소송 제기하면 유리하다 혹은 소송에 대응하면 유리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이제 이런 가장 많이 묻고 답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그 이혼 소송 제기에 앞서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실 때 궁금증들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